저기요, 쓰레기통 좀 비워주세요. 네, 금방 비워드릴게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묘하게 깊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지금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는 이 할머니가 이 건물 57층 전체를 소유한 회장이라는 걸, 그리고 이 만남이 한 청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해질 거예요. 3일 전 2025년 4월 1일 화요일 오전 6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 57층짜리 유리 건물이 새벽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유니그룹 본사 빌딩, 자산 15조 원, 국내 10대 기업, 57층 회장실, 책상 앞에 앉은 여자는 72살 윤정희 회장이었습니다. 짧게 자른 백발,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탁, 탁, 탁.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리듬감 있게 천천히. 앞에는 비서실장 김 과장이 서 있었어요. 회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김 과장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손자분께서 얼마나 걱정하실지. 걱정? 정희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어요. 내 손자 민준이는 지금 걱정할 처지가 못 돼.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가 그걸 집어들었어요. 사진이 붙어 있었죠. 27살 청년. 잘생긴 얼굴, 명품 브랜드 옷차림. 하지만 표정은 오만했습니다. 5개월 전 신입사원 김서연 폭언 사건. 정희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3개월 전 협력업체 대표 모욕 사건.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청소 직원에게 쓰레기를 던진 사건. 탁! 서류가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내 손자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 정희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김 과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결정했네.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걸어가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내가 직접 들어가겠어. 청소부로. 회장님, 김 과장이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누가 알아보기라도 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정희가 돌아섰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차갑고 결연한 미소였죠. 나는 50년 전 이 건물 청소부로 시작했어. 정희의 눈빛이 멀리를 향했습니다.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듯 했어요. 그때 나는 사람들 눈빛을 알았지. 무시당하는 게 어떤 건지, 투명인간 취급받는 게 어떤 건지.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우리 민준이도 알아야 해. 그걸. 50년 전 1975년 봄 22살의 윤정희는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병원 신세였어요.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한 그녀에게 일자리는 청소부밖에 없었죠. 아가씨, 여기 화장실 좀 치워. 복도에 물 쏟았어. 빨리 닦아. 쓰레기통이 왜 아직도 안 비워졌어? 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 정희는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닦았고 비웠고 치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도서관에서 경영학 책을 읽었어요. 새벽에는 영어를 공부했죠. 점심시간에는 경제신문을 봤습니다. 청소부 주제의 신문은 왜 봐? 누군가 비웃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열심히 공부했죠. 10년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야간 대학을 졸업했어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작은 청소 용역 업체를 차렸죠.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업체는 국내 최대 빌딩 관리 회사가 됐어요.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 정희는 15조 원 자산의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달랐어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고생이 뭔지 몰랐죠.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몰랐어요. 이번엔 내가 가르쳐 줘야겠어. 정희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가치가 뭔지. 2025년 4월 2일 수요일 오전 7시 유니그룹 본사 1층 청소용역 직원 휴게실. 낡은 청소복을 입은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작았어요. 다른 청소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세요? 중년 여자가 물었어요. 이름표에는 박영숙이라고 적혀 있었죠. 네, 오늘부터 일하게 됐어요.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할머니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김순자. 가명이었어요. 윤정희 회장의 변장이었죠. 어머, 연세가 많으신데 이런 일을 하시려고?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일 배우러 왔어요. 정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영숙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랑 같이 다니세요. 알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청소 도구를 챙겼어요. 걸레, 밀대, 쓰레기 봉투. 정희의 손이 도구를 잡았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잡는 느낌. 묘하게 익숙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5층 전략기획팀. 손자 민준이 일하는 곳이었죠. 정희의 가슴이 쿵 소리를 냈습니다. 긴장됐어요. 50년 경영자로 살았지만 지금은 그냥 손자를 걱정하는 할머니였으니까요. 띵! 문이 열렸습니다. 35층 복도는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모퉁이 화장실은 달랐어요. 여기는 임원들이 잘 안 쓰는 화장실이에요. 영숙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도 대충대충. 문을 여는 순간 악취가 확 퍼졌어요. 쓰레기통은 넘쳐 흘렀고 바닥에는 휴지가 널려 있었죠. 이런. 정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치워야죠. 영숙이 한숨을 쉬며 청소를 시작했어요. 정희도 따라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5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때도 이랬었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 하지만 누군가는 치워야 하는 곳. 30분쯤 지났을까요?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김대리. 어제 그 계약건 어떻게 됐어? 잘 됐죠, 민준 과장님. 역시 과장님이 정리하시니까. 두 명의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정희는 몸을 숨겼습니다. 화장실 문 뒤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민준이었습니다. 27살 손자. 키 180cm, 잘생긴 얼굴. 명품 시계, 맞춤 정장. 하지만 그 표정은 휴, 담배 한 대 피워야겠다. 민준이 화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정희와 영숙을 봤어요. 하지만 눈빛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마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투명 인간처럼. 정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준이 세면대 앞에 섰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졌죠. 그때였습니다. 영숙이 실수로 물통을 쳤어요. 콰르릉. 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준의 구두에 튀었죠. 아. 영숙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아줌마, 조심 좀 하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짜증이 역력했죠. 이 구두가 얼만지 알아요? 죄송합니다. 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닦으려고요. 하지만 민준이 발을 뒤로 뺐어요. 됐어요. 그냥 조심하라고요. 그리고는 돌아서 나갔습니다. 영숙을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고 마치 사람이 아니라 장애물 정도로 취급하며 정희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순자 씨, 괜찮으세요? 영숙이 정희를 걱정스럽게 봤습니다. 괜찮아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에서, 슬픔에서, 그리고 실망해서 내 손자가 저렇구나. 사람을 저렇게 대하는구나. 점심시간, 직원 식당, 정희와 영숙은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직원들과 청소부는 자리가 따로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선, 하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벽. 순자 씨, 드세요. 영숙이 반찬을 덜어줬습니다. 고마워요, 영숙 씨. 정희가 밥을 떴어요. 오랜만에 먹는 직원 식당 밥. 50년 전의 맛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얼마나 일하셨어요? 저요? 벌써 15년 됐네요. 영숙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애들 대학 보내느라 이 일 저 일 다 했죠. 힘드셨겠어요. 뭐 살다 보면 다들 그렇잖아요. 영숙이 정의를 받습니다. 근데 순자 씨는 어쩌다 이 일을 하시게 됐어요? 정의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손자 때문에요. 진심이 나왔습니다. 손자요? 네. 손자가 걱정돼서요. 어머, 그래도 손자가 있으시니 좋으시겠어요. 영숙이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딸만 둘이라.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손자가 있어도 마음이 안 통하면 소용없어요. 그때였습니다. 식당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어요. 민준 과장님 오신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어요.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부하 직원 3명. 식당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과장님, 여기 앉으시죠. 제가 물 떠드릴게요. 메뉴는 뭐 드실래요? 아첨하는 목소리들. 민준은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봤어요. 직원들이 식판을 가져다 줬죠. 정희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저게 내가 키운 손자인가? 저렇게 오만한 아이였나? 민준이 식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야? 민준이 국에서 뭔가를 건졌습니다. 머리카락이었어요. 얇고 긴 머리카락 한 올. 야, 여기 주방장 불러. 민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잠시 후 주방장이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이게 뭡니까? 민준이 머리카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주방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 이게 실수라고요? 민준이 식판을 밀쳤습니다. 철컥? 큰 소리가 났어요. 위생이 이 모양이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주방장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그치지 않았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알겠죠? 네, 정말 죄송합니다. 주방장이 물러났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봤어요. 민준은 다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마치 방금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정희의 두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오후 3시. 정희는 35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영숙은 다른 층에 갔죠. 조용한 복도.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정희의 발소리.
그리고 툭, 툭, 툭. 목발 소리. 정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한쪽 다리에 깁스. 목발을 짚고 천천히 힘겹게 걸어오고 있었죠. 괜찮으세요? 정희가 다가갔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여자가 힘겹게 미소 지었어요. 이름표를 보니 김서연 사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저기,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 있을까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서연이 놀란 듯 정희를 봤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어요. 힘든 일 있으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일주일 전에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어머, 그게 누군가 밀쳐서요. 정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가요?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하기 힘든 듯 했죠. 민준 과장님이요. 순간 정희의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냥 급하셨나 봐요. 서연이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제가 느려서 과장님이 짜증내시며 지나가시다가 제 어깨를 확 미셨어요. 그래서 계단에서 네, 균형을 잃고 굴러떨어졌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병원비는요? 제가 냈어요. 과장님은 아예 모른 척 하세요. 신고는 안 했어요? 못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장님은 회장님 손자예요. 제가 신고하면 제가 잘릴 거예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 손자가 저런 일을 저질렀다니. 그리고 책임도 지지 않았다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서연이 오히려 정희를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서연 씨, 힘내세요. 정희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반드시 잘못한 사람이 책임지게 할게요. 네. 서연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저녁 6시, 정희는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청소복을 벗고 다시 회장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하루 종일 본 것들이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회장님, 김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 네, 회장님. 김서연 사원 아나? 아, 네. 전략기획팀 신입사원이죠. 그 직원 다친 경위 조사해. 김 과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혹시 민준 도련님이 조사하라고 했어? 정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 회사에서 부담하게. 네, 알겠습니다. 김 과장이 물러갔습니다. 정희는 다시 창밖을 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하나 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너를 너무 편하게 키운 걸까?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너에게 정말 중요한 걸 가르치지 못한 걸까?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책상 위로 2025년 4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 35층 회의실.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전략기획팀 전 직원. 팀장이 앞에 섰어요. 큰일 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한건설 프로젝트 계약 직전에 파토 났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상대 측에서 갑자기 계약서의 조항 하나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측 실수입니다. 중요한 조항을 빼먹었어요. 누구 실수입니까? 민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팀장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박인턴입니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구석에 앉은 20대 초반 남자, 박준호 인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확인을 하고도 이런 실수를 했다고? 죄송합니다, 과장님. 죄송하다고 다야? 이거 얼마짜리 계약인지 알아?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300억이야, 300억. 내 평생 벌어도 못 버는 돈이라고.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당장 나가.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오늘부터 출근하지 마. 과장님, 제발 한 번만. 나가라고 했어. 민준이 책상을 쾅 쳤습니다. 준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눈물을 흘리며 회의실을 나갔죠.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할머니, 윤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청소도구를 쥔 손이 마이너스. 정희는 준호를 따라갔습니다. 준호는 비상계단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정희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계단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거리며. 괜찮아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아, 저 괜찮습니다.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어도 돼요. 정희가 앉았습니다. 준호 옆에. 힘들었죠? 그 말에 준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앞에서. 아니에요. 사람은 다 우는 거예요. 정희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준호는 받아서 눈물을 닦았어요. 저 정말 확인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3번이나 확인했는데 그 조항이 안 보였어요. 알아요. 그런데 민준 과장님은 제 말을 들으려고도 안 하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 회사가 너무 좋았는데. 정희는 준호를 봤습니다. 23세 청년. 꿈을 가지고 입사했을 거예요. 열심히 하고 싶었을 거고. 그런데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무너지다니. 준호 씨. 정희가 불렀습니다. 네. 실수는 누구나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실수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실수를 용서하고 함께 해결하는 게 팀이에요. 하지만 과장님이 틀렸어요. 정희가 말을 잘랐습니다. 준호가 놀라서 정희를 봤어요. 할머니,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정희가 일어섰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준호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감사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됐어. 충분히 봤어. 민준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2025년 4월 4일 금요일 오전 9시 35층 전체 직원 조회. 원래 회의였습니다. 모든 직원이 대회의실에 모였어요. 민준도 앞줄에 앉아 있었죠.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유니그룹 회장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웅성웅성.
직원들이 술렁거렸어요. 회장이 직접 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윤정희 회장.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민준도 일어났어요. 할머니를 봤죠. 하지만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늘 보던 할머니였으니까요. 정희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앉으세요. 모두가 앉았습니다. 정희는 잠시 직원들을 둘러봤어요. 영숙이 보였습니다. 구석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죠. 청소부 자리였어요. 서연도 보였습니다. 목발을 짚고 서 있었죠. 준호도 보였습니다. 회의실 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들어오지도 못하고 정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저는 지난 3일 동안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청소부로? 민준도 눈이 커졌어요. 이 건물 35층을 청소했어요. 정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화장실도 닦고, 복도도 닦고, 쓰레기도 버렸죠.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여러분이 청소 직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약한 사람을 어떻게 무시하는지, 실수한 사람을 어떻게 짓밟는지,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정희는 민준을 똑바로 봤어요. 민준 씨. 네, 회장님.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3일 전 화장실에서 청소 직원에게 뭐라고 했죠?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이 구두가 얼만지 알아요? 라고 했죠. 정희가 정확히 말했습니다. 민준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청소 직원은 박영숙 씨. 15년 동안 이 회사를 위해 일했습니다. 정희가 영숙을 가리켰습니다. 영숙은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자식 둘 대학 보내며 악착같이 일했죠. 당신은 그분을 한 번도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김서연 사원. 정희가 서연을 봤습니다. 계단에서 밀친 일 기억하죠? 민준의 어깨가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누구한테? 서연 씨한테요. 크게, 모두가 들리게.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김서연 사원,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박준호 인턴. 정희가 문 쪽을 봤습니다. 들어오세요. 준호가 주저주저 들어왔어요. 당신은 준호 씨를 어제 해고했죠? 네. 무슨 권한으로? 정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인사 권한은 팀장 이상입니다. 과장에겐 없어요. 민주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준호 씨의 실수는 맞아요. 하지만 그건 교육으로 고칠 수 있는 일이에요. 정희가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 씨, 복직하세요. 그리고 이번 실수를 교훈 삼아 더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준호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다시 민준을 봤어요. 민준 씨. 네. 당신은 제 손자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제 직원이에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말해야겠네요. 당신은 아직 사람이 뭔지 몰라요. 민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오늘부터 당신은 청소부로 일하세요. 네, 3개월. 그동안 배우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약자를 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진짜 가치가 뭔지. 민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나한테 하지 말고. 정희가 영숙, 서연, 준호를 가리켰습니다. 저분들한테 하세요. 민주는 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깊게,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영숙은 민준을 일으켰어요. 일어나세요, 도련님. 아니요, 저는 도련님이 아닙니다. 민준이 울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게 맞는 일이었어요. 3개월 후, 2025년 7월 4일 목요일, 35층 복도, 청소복을 입은 남자가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민준이었어요. 땀을 흘리며 허리를 숙이고, 민준 씨, 힘들어요? 영숙이 다가왔습니다. 아니요, 영숙 선배님. 괜찮아요.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미소였어요. 진심이 담긴. 많이 달라졌네요. 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민준이 창밖을 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팀 회의가 끝난 거였죠. 직원들이 나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민준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직원들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준 씨도 수고하세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 복도 끝에서 한 사람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이었어요. 정장이 아니라 편한 옷을 입고 있었죠. 민준이 정의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달려왔어요. 힘들지 않니? 아니요, 괜찮아요.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뭐가? 저를 구해주셔서요. 정희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은 거야. 아니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민준이 정희를 꼭 안았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희도 민준을 안았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한 여름 햇살. 영숙이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서연이 웃으며 박수를 쳤죠. 준호도 옆에서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35층은 더 이상 차가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가득한 곳이 됐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청소부로 시작해서 회장이 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자에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쳤어요. 돈이 아니라 사람을, 권력이 아니라 존중을. 정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50년 전 자신이 처음 청소부로 일하던 그 건물. 이제는 자신의 건물이 됐죠. 하지만 중요한 건 건물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다시 사람이 돼줘서.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가끔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지위가, 돈이,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